방금 소개받은 장진성입니다. 일본의 제일 유명한 이게 미술 학술 잡지 미술연구 미주주研究라는 데서 1939년에 이걸 소개를 하면서 뭐라 되냐면 수다한 조선의 소도금불 중에서 최우품으로 최우수작으로서 라는 게 바로 주지의 널리 알려진 명작이다 이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4일에 한겨레 신문에서 처음 노영숙 기자님이 보도를 해주셔서 그 뒤로부터 이제 환수를 위한 본격적인 이제 노력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전에 2017년에 동국대학교 최영천 교수님하고 동아대학교 정은우 교수님이 먼저 현지에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뒤에 2018년 7월에, 그러니까 6월에 신문 보도가 나가고 나서 국립중앙박물관하고 문화재청에서 합동 실사단을 일본 현지에 파견해서 금동을 조사를 하고 진품으로 확정한 후 환수 노력을 개시를 합니다. 그런데 2018년 10월에 국회에서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청장의 답변이 이 소장자가 150억을 요구하는데 현재 문화재청 우리가 구입 예산이 42억이 상한선이다 하는 답변을 해서 구입이 쉽지 않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 5월 8일에 그 문화유산 회복재단하고 충청남도 국외반출문화재 실태조사단이 백제 금동 관음보살 입상 환수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2019년 5월에 이 소장자가 이 불상을 상해박물관에서 전시를 추진을 했다가 뭐 여러 가지로 이게 논란이 생기고 그래서 이게 무산이 됐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2019년 5월 13일에 국회에서 문화재청, 국립중앙박물관, 충청남도 의회, 뭐 군의회 여러 기관들에서 모임을 갖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해야겠다, 이 환수를 하겠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2019년 10월 달에도 청장과 마찬가지의 답변이에요. 우리가 상한가가 42억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주고는 이거를 구매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사실상 동일한 의견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이때 뭐라 그러냐면은 경매를 기다려 볼 수도 있다. 경매에서 좀 더 싼 가격으로 우리가 살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매로 이 불상이 나올 걸 기다려 봐야겠다는 답변을 하게 됩니다. 현재 그리고 올해 6월 29일에 국회 문화유산 회복 포럼이 출발을 해서 제 신문에는 25명으로 돼 있었는데 보니까 정회원이 한 명이 늘어서 11명이고 그 다음에 준회원이 17명이 돼서 현재는 28명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졌던 대략적인 일이고요. 아까 이거 뭐 그 작품의 우수성 같은 것들은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보통 우리가 백제 미소라 그러죠. 여기 뭐 충남 서산에 있는 마애블에서 보면은 저 이쪽에 이런 이 미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좋은데 입꼬리가 약간 살짝 올라갔죠. 그런데 이거 뭐 흉내낼 수가 없는 그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아까 임예희 교수님이 두 불상의 차이점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작품성, 그러니까 예술성의 면에서도 이 불상하고 이 불상, 이 같은 보살상은 비교의 대상이 안 되는 거죠. 훨씬 압도적으로 그 우수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아까 뭐 세키노 다다시나 그다음에 고야마 후지오 같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과장된 얘기가 아닙니다.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장 현재까지 그러니까 이 지금 환수 노력을 벌써 한 2년간 했지만은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 국가기관에서 소관부처 문화재청에서 42억 이상을 주고서는 구매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매우 상식 밖의 이거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물건을 사려고 하는 구매자가 먼저 가격을 정하는 경우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물건을 팔려고 하는 사람하고 가격을 우리가 흥정한다 그러죠. 협상을 해서 뭐 타협점을 찾을 수는 있지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나는 이 돈밖에 없으니까 나한테 팔려면 팔고 말려면 말라 이런 얘기 불가능한 거죠. 한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랑 비슷한 논리가 될 겁니다. 어느 짜장면 집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유명해요. 그래서 거기서는 짜장면은 10,000원을 받습니다. 근데
거길 찾아간 사람이 뭐 그 짜장면이 거기서 거기지 6천 원에 나는 먹겠다 하면 주인은 안 팔죠. 당연히 10,000원을 받아야지 6천 원을 받고는 안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세계 어디에 있어서도 사는 사람이 먼저 가격을 갖다가 결정하는 예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가령 지금 보시면은 김환기의 작품이 뭐 아주 폭등을 해가지고 사실 미술 시장에서 그러니까 모든 물건의 값어치는 시장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거는 다 시장 가격입니다. 김환기 그림이 언제 160억이었겠어요. 이 본인이 이 그림을 그릴 때도 그랬고 이 그림을 김환기로부터 산 사람도 받은 사람도 이게 한 몇십 년 지나서 162억이 이거 그러니까 낙찰가는 132억이면 수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즉 경매사한테 보통 한 20%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62억까지 간 거죠. 실제 금액은 160억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찾아오고자 하는 백제, 금동, 관음보살 입상보다 이게 지금 현재 가격이 더 높거든요. 그럼 그렇다면 이 김환기 이 그림 하나 값도 안 되냐 이겁니다. 제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김환기 이거 작품이 162억인데 150억 준다고 그거 너무 비싸다. 그건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 비상식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현재 시급한 문제는 환수 방안인데요. 저는 이 현재의 방법 중에서는 국회가 나서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국내외 문화재 긴급 매입 자금 명목으로 특별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걸 갖다가 지원을 해주면은 빠른 시일 내에 끝낼 수가 있어요. 빠른 시일 내에 환수할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그 근거가 되는 게 있다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겁니다. 김환기 작품이 162억인데 150억이 아깝다고 해서 너무 비싸다고 안 사겠다. 우리 못 사겠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아무 일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냉정하게 얘기하면 문화재청에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직무태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해당 기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충청남도 부여 민간단체가 합동으로 공동기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발표문에 적어놨듯이 뭐가 제일 문제냐면은 이렇게 공동으로 하게 되면 제일 큰 문제가 환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령 충남도에서 한 70억을 했다. 그럼 80억을 가지고 생각하면은 당연히 주체가 충청남도가 돼야 될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쪽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청에서 협조를 할까? 저는 별로 협조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관장들은 다 자기 공로로 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사전에 실무적이고 행정적인 조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각자 맡은 그러니까 자기 기금 조성의 기본적인 금액하고 그리고 이거를 환수했을 때 환수 주체가 누가 돼야 되는 거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지 않으면은 부처 간에 당연히 이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이게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단체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대표적인 예로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의 아시아 미술부에서 하는 아시아 미술 친우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여기 뉴욕 인근에 살고 있는 엄청난 부자들이에요. 보통 재산이 몇 천억씩 되는 사람들이 이 기금을 마련을 해가지고 특히 이분이 마리 헬렌 바이라는 사람은 원래 스위스 사람인데 미국으로 이민 와가지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재산이 1조도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돈도 많이 냈고 자기가 소장했던 것도 다 박물관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해 이제 프렌즈 오브 에이시안 아트 이런 뉴스레터도 내고 자기네들끼리 이런 물건들을 쭉 사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에 있는 간다라 조각들 하면 여기 보시면 이제 미국 박물관에 들어가 보시면 크레딧 라인이라고 하는 걸 바로 이거 어떤 돈 주고 산 건지 프렌즈 오브 에이시안 아트에서 이게 한 거고요. 당나라 그러니까 이 중국 조각 같은 경우도 2006년에 샀고 하물며 우리나라 최용신이 그린 학자 초상도 바로 이 프렌즈 오브 에이시안 아트가 마련해준 기금으로 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시아 전체 골고루 인도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한국도 있고 해가지고 골고루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가지고 사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로 보면 이거는 앙코르 그러니까 이게 캄보디아 조각품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여러 펀드들이 합쳐졌죠. 프렌즈 오브 에이시안 아트도 있고 여기 폴스키라는 사람의 펀드 그다음에 여기
캐닉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펀드도 합쳐가지고 이렇게 사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거는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흔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민간단체에서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가 공동기금을 조성하려고 할 때 대기업한테도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늘 저희가 뭐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심의 눈초리로 시민들은 또 이거를 갖다 대기업한테 뭔가 반강제성으로 이렇게 기금 조성하라 한 것 같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조금 의구심 이런 것들을 갖다 심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위험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공동기금도 좋은데 이걸 누가 환수 주체가 될 건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점이 굉장히 가령에 제가 150억에 크게 큰 비싸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생각을 어떻게 먹느냐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 후지타 뮤지엄이라고 해서 여기가 오사카에 있는 뮤지엄에서 개인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자기네들이 갖고 있었던 유명한 것들을 내다 팔았어요. 보시면 이게 상나라 때의 청동기인데 그 3,700만 달러예요. 추정가의 4.5배는 6배로 팔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문화재청장의 그 이야기는 완전히 넌센스예요. 경매로 나면 싸게 나와? 1,000만 원만 씁니다. 경매에 나와가지고 이 에스티메이티드 프라이스가 있어요. 늘 추정가가. 그거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 몇 배씩 올라가죠. 그러니까 경매로 나오면 40억보다 아래 금액? 그럼 그 소장가가 경매에 내놓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차라리 미국 경매 회사에 내놓으면은 소장자가 훨씬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물건은 매우 귀합니다. 중국은 이런 청동기들이 여러 점이 있어요. 근데 한국은 아까 그런 금동보살 입상 같은 경우는 어디 가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 박물관에서 당연히 살 겁니다. 메트로폴리탄이든 돈이 많은 클리블랜드 뮤지엄이든 이런 데서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은 낙찰가가 그렇게 되더라도 옥션에 피를 그러니까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보통 20% 이상 받거든요. 그러니까 535억 정도 돼요. 이것도 남송시대 진용, 중국 발음은 천롱이라고 하는 6용도 용이 6개인데 이것도 보시면은 4,800만 달러, 거의 4,900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최소 이 정도 704억 이 정도 하는 거예요. 중국의 남송 그림. 더군다나 이 그림은 진용이라는 사람이 그렸다고 여겨질 만한 우리가 그런 것 갖다 전문적인 용어로 전칭작이라 그럽니다. 진품이 아니라 그렸을 수도 있는 그러기 704억이에요. 이게 진품이거든요. 뮤지엄 오브 파이낸스 보스턴에 있는 게. 아까 김기석 그 도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로 이 작품인데 현재 정확하게 사실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은 이게 중국의 굉장히 유명한 그 재벌 기업이죠. 그 회장이 사서 국경 고궁박물원에 기증을 했습니다. 국가에 헌납을 했어요. 그게 보시면은 인민폐로 여기도 수수료가 또 붙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소식의 수묵화 목석도고 홍콩의 크리스티에서 경매로 산 건데 아주 범상하지가 않는 비범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송대 미학 1,000년 동안의 최고의 작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경매에 나가가지고 특별 경매에 나가서 홍콩 달러로 그러니까 4.636억 원, 위엔이죠. 로 팔렸어요. 인민폐로 4.112. 그러니까 우리 한국 돈으로 700억. 그러니까 사실 이런 작품에 이 작품도 또한 소동파가 그린 게 아니에요. 전문가들은 다 이걸 소동파가 그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워낙에 소동파의 작품으로 오래전부터 그냥 그렇게 대중적으로 알려져온 작품인 거를 산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소동파 이 그림에 비해서 저희 그 금동부를 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이게 700억인데 150억이라는 게 결코 비싼 가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네. 우리가 김한기 작품하고 생각하면 김한기보다도 못한데 어떻게 그렇게 가격을 그 비현실적으로 책정을 해서 이러지도 못하게 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그건 말이 좀 제가 볼 때는 안 된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는 환수 방안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엔 국회가 특별 예산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구입해야 되고요. 지금 이제 아까 제가 그 자료집을 보다 보니까 충청남도에서 2023년까지 70억을 조성할 계획인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올해 안에 아무리 늦어도 내년 3월 이전까지는 뭔가가 국회에서 이거 실질적인 뭔가를 움직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문화재 소장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냥 내가 그냥 팔고 싶다면 금방 팔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 2023년까지 소장자가 기다려줄지 아니면 뭐 올해 말에 누군가한테 팔지 제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이 작품이 중국의 개인 소장가한테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국에 가는 게 뭐 국가박물관이든 북경 고궁박물원이든 대만이든 어디든 차라리 그런 데라도 들어가면은 우리가 연구 목적이나 전시 목적으로 이게 활용이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중국의 개인 소장가로 들어가 버리면 영원히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100년이 지나서 또 나타날지 언제 다시 그거를 볼 수 있을지 불가능해져요. 숨겨놓기 때문에. 제일 위험한 가능성이 바로 그 가능성입니다. 근데 요즘 중국 사람들이 부자죠. 아까 청동기랑 이런 것들이 다 중국의 부자들이 그 가령 700억 정도 하면 뭐 150억, 200억씩 부자들이 나눠서 내가지고 성박물관에 기증하고 했던 작품들 중에 한두 점이 또 거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서는 빠르게 이거를 환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기금 조성도 중요하지만 이게 누구한테 팔릴 수 있는 가능성은 늘 열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시가 급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좀 마음이 급한데 어쨌든 간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이 보살상 환수에 나서야 할 정말 중요한 시간이 되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